안녕하세요, 최박사입니다. 음, 오늘 또, 한 가지 기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것 뒤이어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같은 거 계속 이야기하면 약간 식상할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기물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기물은 요겁니다. 자, 이건 뭐냐? 제가, 몇 달 전에 일본에서 이것도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일본 야후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야후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자, 안에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자기라고 한 이런 제가 봤을 때 감정 증서 비슷한 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었고, 자, 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정말 예쁘고 기형도 좋고 그렇죠? 정말 예쁘죠? 색깔도 아주 특이하고 색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기물이 과연 뭔지 싶어서 낙찰을 받았었고, 낙찰 금액은 꽤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통관하고 들어오고 해서 세관 거치면서도 또 통관 수수료도 또 내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금액을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거 보이시죠? 여기에 뭐라고 막 써져 있죠. 자, 과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을지, 자, 이것을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는데 좀 애 먹었습니다. 제가 한문이 그닥 한학을 아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충 신문 정도는 읽을 수 있지만 중국 한자는 좀 약자체로 많이 씁니다. 간체라고 해서 좀 많이 줄여서 쓰지요. 아마 저기 그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일어나면서 민국시대 이후에 민국시대부터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자체로 된 이 한자도 많이 있고, 중국식, 그러니까 중국식 한자, 일본식 한자, 그다음에 한국식 한자, 한국은 이제 정자체로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읽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사전도 찾아보고 또 아시는 분한테 또 물어도 보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음독을 좀 이렇게 제가 전부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라고 써져 있는가, 이런 거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점을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걸 보기 전에 이 기물입니다. 이 기물.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화면에서는 어떻게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랏빛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랏빛. 이게 푸른색이 아니라 약간 보랏빛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면을 너무 믿지 마라. 화면을 보려면 화면을 자주 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래에 봐보면 대청 도광년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대청 도광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테토가 아주 좋습니다. 하얀색, 백색의 테토, 그 다음에 도광년제 청화로 아주 정확하게 한 가운데 잘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 관용급에서는 바로 이런
그 관지도 정중앙에 반드시 쓰여지느냐 아니느냐도 많은 판별의 기준이 됩니다. 보면 색이 전체적으로 좀 잘 나왔지요. 느낌 한번 볼까요? 만져지는 느낌. 만져지는 느낌은 정말 애기 피부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기름기도 있습니다. 착 달라붙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요. 안쪽으로 손을 넣었을 때 느껴지는 감촉, 또 안쪽을 빛으로 비췄을 때의 안쪽의 모습, 세월감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이것을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읽어지는, 안 읽어지는 글씨들도 좀 있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해석이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거 뭐 중국어 전문적으로 공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클 걸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그 다음에 중국 점점 되어 있습니다. 중국 자기다 라고 하면서 중국 향이, 그 다음에 자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칭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 뭐 세상에서 뭐 두드러진 뭐 도자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향이 자국, 저칭우세 자기,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최조 출현 제 상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공원전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 그다음에 전 11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원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봐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공원전 16에서 전 11세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공원전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이렇게 연대를 세는 어떤 그러한 연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전 16 공원전 뭐 16 또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할 때는 뭐 11세기 정도 되겠나? 가장 이른 시기는 뭐 한 11세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성렬적 청자 제동한 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열로 만든 푸른 도자기는 동한 전기부터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랏빛인데 이것을 지칭했을 때 이것을 푸른색 자기라고 일컬은 것 같습니다. 이런 푸른색 자기는 그러니까 공원 1세기 공원 1세기에 아마 처음으로, 그러니까 열로 구워서 소송한 도자기는 공원 1세기에 처음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소조, 뭐 만들었다, 뭐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조소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조는 이제 붙여 만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각은 깎아 만든 거고 소조는 이렇게 붙여 만든 걸 소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찰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도자기를 소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공, 이걸 뭐 성공한 것은 자 삼국양진 남북조 시기 공원 220에서 589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른색 자기를 소성해서 만들어내고 도자기로 만들어낸 것을 성공한 것이 삼국양진
때 또 남북조 시기, 그러니까 공원 220에서 589년도 그 즈음에야 비로소 이런 푸른색 자기가 뭐 만들어졌다라는 것 같습니다. 적 300다연 중 이렇게 나와 있고, 남방청자적 생산 돌비 맹진. 그래서 남방청자의 생산에 급속히 뭐 발전했다. 남방청자, 그러니까 남방 계열의 이런 청자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갑자기 이제 뭐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은 581년에서 907년 이후 백자가 득진일보 발전했다. 그러면 공은 581년에서 907년 사이에는 백자가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백자가 득진일보 발전했다. 한 단계 더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성료 청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청자도 형성이 됐고, 백자 병행적 국면, 그러니까 백자와 청자가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졌다. 후래 흑유, 그 후에 흑유 도자기와 청백 유화체, 회자야제 민간. 근데 이 후에는 이제 민간 도자기에서 뭐 유화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범사용되었다. 범사용이라고 됩니다. 널리 사용되었다. 그다음에 도료, 원대. 도료는 도자기 뭐 위에 바르는 뭐 유약 정도 되겠죠. 원대 공은 1271에서 1368년 경덕진 청화 자적소, 이 경덕진 청화 자적소에서 조성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덕진에서 이제 만들어졌다. 자도적 건립 존청 기출, 뭐 이거 즉 주도적으로 이걸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명황 시기,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 뭐 이때 시기에 공은 1271년에서 1368년 적 경덕진시 중국제 자주적 중심. 그러니까 이때 경덕진을 중심으로 자주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다음에 유화, 유상, 유자, 다음에 뭐 광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기취대료, 그다음에 황자기, 화절착, 취저 양자기, 장식, 목발전경, 풍부다채라고 했죠. 뭐 이 색깔도 뭐 다채로워졌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히 뭐 이 해석할 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자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감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도자기가 이제 생겨나게 된 시기에서부터 어떤 유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상호 금조예술박물원이라고 나와서 맨 마지막에는 상해 금조예술박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신뢰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그 네이버 한자 사전 같은 데서 이렇게 써보면 거기에 이제 뭐 다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읽어지고 뜻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시라고, 재미로. 그러면 이게 뭔가가 써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게 진품이다, 이건 어떤 기형이고 뭐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딱 찍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뭐 사진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 자기에 대해서 원래 이런 자기들은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역사적으로 쭉 나오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을 뭐 증명한다라는 것 같은데 뭐 이 종이를 이걸 믿겠습니까? 예? 근데 기물을 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소리를 듣고 확인을 해야겠지요. 일단 제가 요거를 사게 되는 이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이런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 자, 먼저 박스를 봅니다. 박스가 요게 한 20년 이상 된 박스들입니다. 자, 요렇게 모형이 똑같이 이렇게 파져 있죠. 틀림없이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박스는 맞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박스고, 자, 이런 거는 일단 한 20여 년도 훨씬 전에 만들어져서 이제 뭐 이 관광 상품으로 나왔든지 아니면 뭐 수출용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일명 흔히 말하는 요즘 뭐 저기 막 찍어내는 가스가마에서 막 찍어내는 어떤 그러한 현대 공예품이 나오기 이전 시기의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박스를 보고 저기 구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사진만 보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푸른빛이 도는 청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보랏빛이 도는 색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것도 역시 청자의 계열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걸 보고서야 이제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혹시 뭐 정 모르겠다 그러면 기무르 값이 비싸지 않으면 박스를 믿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만들어진 거, 요즘 뭐 이렇게 요즘 만들어지는 박스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박스들과 이렇게 초창기에 우리나라로 물건들이 들어올 때 만들어졌던 박스는 박스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다르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지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나라 작품일 것 같습니까? 일본 기물입니다. 일본 기물. 이런 기물은 이게 일본 기물이 아니고 이게 만약 중국 기물이었다 그러면 값이 제가 산 금액이 아니 10배 아니 100배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완성도가 좋습니다. 만졌을 때 도자기의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채색이 좋습니다. 두껍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유상체 분체가 아주 두텁게 발라져 있고 이쪽 어깨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금처리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 부분에 이렇게 피부에서는 한미광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감과 연대감 아주 좋습니다. 자, 금분이 다 벗겨졌습니다. 날아갔지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너는 일본 거로 확신을 하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요. 자, 요거. 자, 이게 일본 기물입니다. 자, 한 가지. 그럼 만졌을 때, 야, 이게 과연 도자기일까? 절대 만졌을 때 이 촉감은 도자기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리 들으셨습니까? 도자기입니다. 물론 속이 비었습니다. 왜? 터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속이 비었죠. 자, 이거는 구곡입니다. 구단위 악기. 자,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봐보십시오. 어깨 근분이 펴졌고 두텁게 칠했고 인물 아주 정교하지요.
자, 이 두 기물이 전부 다 일본에서 온 거고, 시대는 뭐 100년은 훨씬 넘은 그런 기물들인데, 이런 기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물건에 대해서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일본이 도자기를 정말 잘 만듭니다. 도자기를 처음에 배운 것은 우리나라 도공들이 건너가서 도자기를 전수해줬고, 그때부터 이제 도자기 기술이 진일보 발전하게 되었지만, 그 후로는 일본이 굉장한 도자기의 성공을 거둡니다. 일본이 굉장한 도자기의 성공을 거둬서 일본에서 유럽으로 도자기를 수출을 합니다. 유럽에서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도자기를 일본에서 사갑니다. 그래서 그 비싼 값의 도자기를 사가다가 싼 값의 도자기 판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눈을 또 돌리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샤라쿠라고 아십니까? 샤라쿠? 이건 이제 뭐 우리나라 김홍도가 뭐 일본에서 활동했던 뭐 샤라쿠 한 1년 가까이 한 8개월 정도 활동하던 최고의 그 일본 화가 샤라쿠 그 화풍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흐 어떤 그런 자화상 뒷면에 나오는 어떤 그런 배경에도 나오는 그 샤라쿠 그림 고흐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그 작품 그게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됐을까요? 샤라쿠 작품이 일본 도자기 수출할 때 도자기 쌓았던 그런 종이였으면 깨지지 말라고 거기에서 발견됐는데 도자기보다 그림이 더 좋아서 그림이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도자기들이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도자기의 가장 완성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밥사발 같은 거 만들고 접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항아리 같은 거 만들고 꽃병 만들고 술병 만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로 가면 이런 인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조소기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찍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이제 그 상만요 쪽에서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거는 상만요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일본 작이다. 뒤에 아무런 뭐 관지가 없습니다. 보통 일본 거는 자기가 어떤 이름이나 관지를 새겨 넣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구곡이라고 이렇게 도장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없습니다. 근데 두 개가 만들어지는 모습이라든가 칠해져 있는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흡사합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자, 이런 어깨 부분에 이제 금칠되어 있는 것들, 금분이 벗겨나가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속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박사였습니다.